지우는 16살의 소년이었습니다. 또래들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타인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는 성격이었죠. 그런 지훈의 삶에 그림자처럼 스며든 것은 동네 선배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몇 살 위였지만 거침없는 행동과 과감한 말로 지훈의 눈에는 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어느 날 민준은 지훈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편의점 털자. 어차피 촉법 소년이라 별일 없어.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끈질긴 설득과 함께 재미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충동에 휩싸여 지훈은 결국 민준의 계획에 가담하고 말았습니다. 한밤중 두 소년은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침입했습니다. 민준이 흉기로 점원을 위협하며 돈을 챙기는 동안 지훈은 망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훈은 점원을 직접 해치지는 않았지만 민준이 점원을 밀치는 순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범행은 순식간에 끝났고 두 소년은 도망쳤지만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은 소년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훈과 민준의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민준은 이미 몇 차례 비행 이력이 있었고 이번 범행에서도 주도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지훈은 초범이었고 범행 당시의 소극적인 태도와 체포 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은 아들의 일탈에 충격을 받고 뒤늦게나마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 판사는 소년법 제1조의 지도이념, 즉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목적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소년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지훈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범인 민준과의 관계,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그리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분배 여부까지 세밀하게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지훈이 민준에게 심리적으로 크게 의존했고 범행 과정에서 소극적이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돈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형평성과 균형이었습니다. 민준은 비교적 중한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훈에게만 가벼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사회의 정의관념에 부합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김 판사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했습니다. 또래나 같은 무리들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소년에게 공범과의 처우 차이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발생하면 오히려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만약 지훈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개선의 의지를 잃고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김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정에서 김 판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인 민준은 범행을 주도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했으며 이전에도 비행 이력이 있어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훈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지훈은 민준의 영향 아래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의 보호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소년에게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풍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년법의 목적에 따라 법원은 지훈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합니다. 김 판사의 결정은 민준에게는 형사처벌을, 지훈에게는 소년법의 보호 처분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죄의 경중을 넘어 각 소년의 특성과 개선 가능성, 그리고 공범과의 관계 속에서 적합한 처우가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지훈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담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불안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엿보였습니다. 김 판사는 소년법의 지도이념과 보호처분의 목적에 따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그 결과 지훈에게는 다시 푸른 희망을 품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